네. 처음부터 좀 웃기는데요. 네, 왕초보 엄마의 수학 교실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대충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취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말에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자주 보는데 아마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고령화, 저출산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어떤 5, 60대층들이 이제 소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좀 많은, 그리고 어떤 지금 시대 상황이 바뀌어가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좀 IT 친화적인 쪽에 대해서 문해력이 있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소위 말해서 고급 직업들을 잡는 그런 여하나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받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로 제가 마음속으로는 소위 말해서 5, 60대 혹은 사실 그 이상 분들이 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전제냐면 다 까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다 까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10대 때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건 좀 어떤 모습이냐면, 저한테 약간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저는 솔직히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두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나 절에 가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탑골공원에서 바둑 두시는 분들. 이제 문동은 드라마 그 모습. 그러니까 저는 그것 쪽에서 어떤 정서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뭔가를 새롭게 배울, 어떻게 보면 역량도 많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소스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소스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어떤 직업이나 이런 모티베이션도 있지만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힘들이 떨어졌을 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종교적인 걸로 빠지는 것처럼 전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자체를 비판하려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이라는 거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에 기대 가지고 좀 하고자 하는 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 보는 어떤 성격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리 제가 기초적인 수학을 한다고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어머니를 토대로는 이걸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수학 교실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공부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딱딱한 공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하나씩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매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널에 있는 다른 컨텐츠들과는 예외적으로 이 어떤 레코드 영상들은 멤버십 없이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상들은 공기에는 이제 멤버십 권한이 없어 볼 수가 없는데, 이 영상들은 나중에 정말 어르신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멤버십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하지만 참석은 멤버십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 정도는 제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바쁘시거나 아니면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져서 내가 이 기간은 수학 공부하고 싶지 않다 싶으시면 나가시더라도 나중에 이것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바라건대는, 비록 어떤 컨텐츠 자체는 제가 수학 초보님과 대화 및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배제하고 싶은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 대화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기서 같이 좀 누리시고 좀 가시면 좋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굳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에 대해서, 이거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정서에서 수학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정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학적인 배움들이 우리한테 어떤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수학적인 배움들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계신 니즈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하지만 적어도 이 왕엄수라는 시간은 진짜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보다 더 기대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그런 컨텐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채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일단 좀 하고 싶은데요. 어,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근데 하나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수학을 배울 만한 가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배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측면들을 좀 내가 배우면 좋겠는지.
물론 제 마음속엔 이미 어떻게 할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 공감대를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단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소개를 남겨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지만 시작은 당연히 그 한 분이시겠죠. 수학 초보님 혹시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직문수 1기도 들었고 2기도 들었는데 시작할 때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워낙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돼가지고 좀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도 조금은 있고 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들을 본 지가 한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코비드가 좀 심하고 그럴 때 아들이 생사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 거가 있거든요. 이제 얼굴을 보면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피곤하면 이제 목소리가 또 달라지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 체크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여러 다목적용으로 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보니까 씩씩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문제는 이제 없었는데 일, 이익이 적지 않은 시간을 저는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 홀가분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1년 지났나? 성탄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1년 지났는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모시고 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바빴고 좀 힘든 상황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좀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뭐 갑자기 막 행렬도 나오고 뭐 가끔씩 좀 신기하다 하고 좀 감탄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라가기가 참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일기를 한번 들었으니 좀 나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출석만 하자. 그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좀 죄송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수학이 아무리 누구는 쉽고 누구는 뭐 기초라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초예요. 뭐 이런데 사실적으로는 별로 안 믿거든요. 안 믿지만 그래도 정말 이거는 뭐 직문수하고는 또 달리 완전히 기초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용도라면 꼭 저를 가르친다기보다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5, 60대를 대표해서 한번 이제 정말 저같이 수학도 싫어하고 수학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대표적 샘플이 됐으니까 명예를 걸고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성격입니다. 그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본인 소개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댓글에 남긴 화학 교사인데요. 사실 항상 제가 화학 교육과 나왔는데 별로 제가 좀 문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점수 맞춰서 화학 교육과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제 동기들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사실 제가 어쩌다가 그 수준님 그 유튜브 영상이 저한테 떠가지고 근데 저는 거의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되게 충동적으로 그럼 나도 멤버십해서 해봐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수학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잘하는 사람 말고는 약간 이게 잘하든 못하든 그 제가 사실은 뭐 화학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수포자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수학을 약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제가 지금 40대인데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이렇게 수학 물리가 난 약해. 나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약간 한풀이하는 식으로 그래 내가 한번 하늘 한번 풀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그 다른 분들도 이제 본인 소개들 좀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방금 해주신 자기소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게 피드백은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지금 제 와이프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고 10월 달에 아이가 나와요. 10월 달에 아이가 나와서 지금 와이프랑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서 사는 게 좋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을 그래도 이제 부부가 좀 갖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공감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처음부터 공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애가 성인이 되면 내쫓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은 어쨌든 저도 이제 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소위 어떤 실질적으로는 어떤 입시나 이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실패라고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불러지는 것들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떠먹여줘서 잘 되는 그 모습을 저는 바라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힘을 진심으로 길러주는 게 제가 부모로서의 한 20년 정도 역할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수학의 배움이라는 게 저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면 수학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법에는 우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들어올 계지가 별로 없거든요. 각자의 어떤 방식이 있을 뿐인데 저는 이게 소위 10대 때 굉장히 왜곡된 이게 어떤 정서를 갖게 됐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왕엄수를 토대로 정서적으로 좀 환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실은 물론 수학을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소위 말해서 기빨리는 과정이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에 그 좌절감엔 뭐가 있냐면 비교적인 게 정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마 그런 단어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전 여전히 그 존재하는지 모르는 그런 대상들로 인해서 나는 뭔가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그 어떤 마음을 어떤 정서적으로 핸들하는 게 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닌데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아니고 사실도 아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아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탈들이 5, 60대가 목적이라고 한 만큼 어르신들이 그런 인식들이 바뀌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나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인식들을 풀어주죠. 이게 굉장히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역설적으로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어떤 소위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 이 사람 어디 나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수학적인 배움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열쇠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른 의미의 혐오적인 정서이다. 라는 얘기를 좀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좀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본인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댓글에 이미 제가 글을 남겨놓긴 했지만, 저는 이제 경제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 현재 경제학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학부 때 경제학과를 선택을 한 것이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모른 채 사실 진학을 했었던지라 대학원을 와서 진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갭이 엄청 컸었고,
그래서 이제 남들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걸려서 사실 졸업 과정을 다 뭐 석사, 박사도 다 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졸업을 하고 나서서도 끊임없이 이 갭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이거 수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제가 뭐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지라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제 채워나가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사실 우연치 않게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가입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일 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 사고 자체를 이제 이렇게 나만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만의 언어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 나만의 언어로 얘기해야 돼. 뭐 증명을 해야 돼. 한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아, 이게 내가 한계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이 수학이라는 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어떤 제가 뭔가를 연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야만 제가 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왕엄수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수업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 채널에 있는 다른 수업들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용기를 갖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어, 어,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용기에 감사드리고 그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다 그 거기서 속는 것 같아요. 어떤 경영과 경제가 비슷하겠지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선택의 차이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 경제학과를 선택했다가 저희 속된 말로 이제 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왜냐하면 두 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단어가 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 단어다니까 비슷하겠지. 뭐 경영이나 경제나 경영 경제 이렇게 호칭하니까. 근데 전혀 아니죠. 그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물리랑 화학보다 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수학적인 레벨의 어떤 난이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그, 그 수줄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사실 학부생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좀 진부하게 솔직한 제 정서로 느껴질 때가 많아서 대부분 대학원생들한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수학 전공 기준입니다.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어떤 비수학 전공들 기준으로는 이게 뭐야라는 정서가 일단 너무나 당연한 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으로 저를 설득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지 그게 남들한테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사실은 전혀 별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서를 끼칠 의도는 적어도 전혀 마음으로는 없냐면 어떤 제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면 무시하시면 돼요. 어떤 그거를 왜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될까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 인간은 그냥 저 인간 때로 생각하나 보다 딱 그 정도 정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로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어떤 그 주파수를 그냥 꺼버리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본인의 방식대로 구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어떤 정서에 좀 어떤 기인하는 것 같냐면 저희가 10대 때 그런 식으로 수학을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수학을 배우면 소위 말해서 기본 정석이 있고 그보다 어려운 실력 정석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나보다 더 높은 탑에 있겠지. 뭐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지식을 접해본 어떤 그런 어떤 횟수에 있어가지고는 그거보다는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과 그 거기서 필요한 지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그 한 계단 한 계단은 결국에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그림이 보이면 되거든요. 이게 이런 그림이고 나한테 필요한 그림이. 그러면 그거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뭐가 어렵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을 때 마치 이제 등산을 할 때 그냥 중간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짐 빠지고 지치는 구조인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올라가는 걸 보면 짜증이 나죠.
근데 각자가 오르는 지점, 올라가야 되는 지점들은 다 다른 그런 류의 어떤 방식인 것이고, 저는 딱 그렇게만 정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좀 약간 욕심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뭔가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서, 방금 이제 어떤 내 방식대로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질문을 포함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갈고리로 잡히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이 생각과 그리고 필요하면 뭔가들을 이것저것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갈고리로 잡히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클릭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므로, 물론 자신을 설득한 건 보통 남한테도 설득력을 가져요. 하지만 그게 꼭 남한테 설득력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내가 누리는 어떤 보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건 계속 해나갈 만한 그런 힘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방식으로 길게 가게 된다가 저는 언제나 맞는 정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수질 채널에 올라 있는 컨텐츠들을 다 마스터해야지 내지, 어떤 내가 적는 거 이거보다는 뭐 이 컨텐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보다. 근데 내가 그걸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 갈고리를 어떻게 잡아갈지에서 좀 마음에서 좀 어떤 좀 편안함을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이 채널을 불필요하게 느끼신 시점에서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용기를 얻고 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정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본의치 않게 스트레스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용화 선생님 안 들립니다. 혹시 스피커 확인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엄마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키우고 있고, 그, 그냥 전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외우는 건 잘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말씀하신 대로 종교에 기대서 살아온 기간도 많은데, 그, 우연히 뵀는데 굉장히 예리한 칼날 같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물리학자들처럼.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제 아이들과 대화 중에 필요로 하게 됐고, 또 아이들과 대화 중에 그 어머님과 수학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 컨텐츠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사실은 이 컨텐츠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학 얘기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고, 이게 물리랑 경제랑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신기하고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역량이 조금 안 돼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정도의 수준이라 아마 이 수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어떤 생각의 어떤 그 약간 돌아보시는 과정에서 유익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또 나눠주시면 향후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있으시면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강문 선생님. 어, 저는 이제 회사원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좀 데이터 분석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좀 필요한데, 일단 여기 이제 들어온 이유는, 여기 이제 시작하시는 그 수학 초보님, 그리고 여기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이제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들어온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걸 좀 남기고 싶냐면,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아무래도 계산 쪽이다 보니까 수학을 베이스로 한 툴들이 좀 많고요. 대부분은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까지 좀 이제 황당했던 일이, 제가 이제 입실론 델타도 저 스스로 이제 좀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툴들을 많이 갖다 쓰면서 학문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수학을 계속 배우게 되었고, 실제로 툴을 갖다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 툴에 대해서 뭔가 수학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냐 그러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이제 수학 채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어떠한 걸 되게 짧게 뭔가 마스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제 연구에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이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수학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떤 생각으로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자세를 배우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아마 비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제 그 채널에 참여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수학을 대하는 자세 또는 생각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뭔가 배워나가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게 언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언어로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여러 번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으신 걸 배우실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응원차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종종 들려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제가 소개할게요. 예. 네, 저는 직문수 2기 참석했었고요. 여기 계신 황영수 선생님도 그때 같이 많이 뵀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네, 나만 수학을 싫어했던 게 아니구나. 이 선생님도, 뭔가 살아생전에 내가 싫어했던 것들과 화해하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수포자가 돼서 예체능을 선택을 했고, 지금은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이제 갈수록 수학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기도 했고, 이제 살아가면서 딱히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이런 절차적 사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증명의 기초도 제가 듣다가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언어 체계를 갖는다? 이거를 증명한다? 이게 너무 생소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이게 힌트로 좀 보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나만의 체계로 만들지? 물론 다른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성장하셔서 그렇게 올라오신 거지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왕엄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환영합니다. 그 네. 약간 제 입장에서는 현재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채널 자체가 소위 이제 수학 대학원 토픽들의 컨텐츠가 맞춰져 있다가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어떤 수준들을 좀 낮추다가 좀 제 입장에서 좀 확 낮췄던 게 제 입장에서는 직문수였어요.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근데 오늘 이제 제 그 수학 초보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왕엄수랑 닭가수를 시도하는 게 그거보다 지금 더 낮춰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학 초보님을 모셔온 이유는 제가 낮춘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설득력이 없는데 그 만약에 그 수학 초보님이 납득을 하는 쪽으로 만들면 이게 저한테는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제가 좀 스스로 자기 비판적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제가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제가 근래에 5월 달에 그 자연과학 그 전체 학장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면 좀 천천히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리밸리에이션인데 너는 천천히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사실 그걸 답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캘리포니아 제도가 이게 쿼터제라고 해서 학기제보다 짧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책임이 가르쳐야 되는 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장 안 하고 그냥 그 학생들이 빠른 것 빼고는 좋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 그냥 그렇게 할란다. 내 맘이지. 라는 약간 그런 똥배짱을 좀 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솔직히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면 가르치냐면 속으로 이 친구들 존중해야 되다 보니까 속으로는 뭐라고 복창하고 시작하냐면 중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생각하고 가르치면 수준이 맞아요. 실제로는 대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인데 그 약간 그게 이게 제 어떤 그 어떤 편향이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약간 그 편향을 이번에는 제가 수학
초본인 기준으로 일단 맞춰볼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도 이게 배워야 되는 면인 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걸 배우는 여하에 따라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서 불만 있으시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 잘못일 거거든요. 제 어떤 배워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일 거라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혹시 자기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말씀 듣고 아니면 오늘 얘기 좀 시작하려고 해요. 더 있으신가요? 네, 더 없으시면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있느냐? 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약간 그렇게 정서를 잡지 마시고, 아, 나 수학 공부해 볼래. 이거보다는요, 아, 하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걸 꾸준히 해볼 만한 그런 이유가 굳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각자 마음에서 갈고리 걸리듯이 저는 늘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 있는데 하기 싫거든요. 근데 보통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봤자 많은 경우 괴롭거든요, 저도. 근데 보통은 아씨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해요. 그게 저는 현실적인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각자가 적어도 어떤 나이브하게나 모티베이팅이 되는 부분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주 굉장히 나이브한 선에서.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수학을 공부하면 적어도 내가 어떤 사고하는 법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도는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전 더 들어가서 묻고 싶은데 생각하는 법을 굳이 배우는데 굳이 수학까지 배워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매개체들은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TV를 보더라도 배울 수가 있고요. 뭐 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필이면 수학이냐? 라고 말하면 수학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징과 맞물려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인간의 어떤 문명이 있는 이래로 물론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발전들이 각 과학들마다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한테 있어서 하나가 철학이고요. 전 하나가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이 쓸데없는 거를 고민하는 이게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생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철학과 사람들은 수학을 반드시 구분을 해요. 그렇죠? 과적으로도 구분하지만 저희는 그걸 두 개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두 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어느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철학과 수학이 가장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하는 법을 배울 거면 저희가 사실 철학을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직접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좀 많이 맞닿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학과 철학이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의도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우리가 왜 굳이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각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 수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약간 헤아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굳이 필요하겠느냐 혹은 요긴하겠느냐 그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철학과 수학이 구분되어지는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생각을 그냥 어떤 그냥 공유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사실은 다른 점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수학 초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그 올, 올 초인가 그 명지대에서 이제 학과를 폐과를 시킨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폐과를 시키는 학과가 철학과, 수학과, 바둑학과 세 개를 폐과를 시킨다는 그래서 뭐야 우리 애들 다 포함되네? 처음에 든 생각은 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과 중에 세 개를 없애는데 우리, 우리 애들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철학과하고 바둑학과 없애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수학과를 왜 없애지?
하는 거에 굉장히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아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수학과를 없앤다고? 그럼 뭐 하겠다는 소리야? 정말로 그냥 뭐 무슨 A를 가르치면 B로 바로 회사에 가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응용 그런 학문만 가르칠 건가? 굉장히 좀 제 마음속에 한심하고 그렇게 해서 되나?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술방에서 요즘 수학과가 없는 대학이 많다는 말을 어떤 분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는 다 없어져도 수학과는 있어야 된다고 아들이 뭐 수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수학은 옛날 뭐 이집트 그 그림을 보나 뭐 옛날의 문명을 보면 다 수학 아니에요, 그거? 그림도 다 저는 이제 약간 수학으로 천문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수학에서 다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그걸 없애고 없는 학교가 많다?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사회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구나. 그냥 아이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대학을 잘 갔고, 그냥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이제 제 영역 밖의 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교에서 수학을 멸시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명지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수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수학을 없앨까? 아니, 수학과가 그 정도, 그 정도로 대접을 받아도 되는 학과인가? 이게 대학이 왜 있지?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도 다, 뭐 수학 별로 필요 없지 않아? 뭐, 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살면 되지 않아 해서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다 수학을 없앨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철학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저는 결국 수학도 철학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어떤 수의 개념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직문수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직문수는 저한테 좀 수준이 안 맞으니까 가끔씩 뭐 KBS나 이런 데 보면 고대 문명을 설명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집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걸 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철학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이게 또 풀어놓은 책들 그런 걸 읽어도 항상 철학책을 읽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 철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학자들은 좀 할 짓 없으니까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별걸 다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겠죠. 어떤 사람이 가만 놔두면 수학자들이 알아서 다 고민하고 풀어준다 뭐 이런 글도 제가 보긴 했는데 뭐 그리고 뭐 논문도 기존에 있는 걸로는 못 쓰고 새 걸 자꾸 뭐 만들어서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참 골치 아프겠다. 기존 있는 것도 습득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새 걸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플까. 좀 아들이 가끔씩 좀 짠하기도 하고 저런 논문을 쓰려고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저는 제일 처음에 아들이 논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이제 논문이 나오는구나. 근데 자꾸 논문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괴롭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몸을 갈아서 이 논문을 적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말 막 맷돌이 갈듯이 갈아가지고 이 논문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볼 때마다 그다음부터는 즐거거나 기쁘거나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제가 얼마나 건강을 또 많이 잃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기뻐요. 너무 논문이 나와도 하나도 안 기쁘고 뭐 어디론가 자꾸 논문을 써서 이제 자기 살 길을 또 찾겠지만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수학을 싫어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수학을 싫어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참 가엾다는 생각은 해요. 가엾다는 생각은 했는데 수학은 싫어하게 된 거죠. 수학은 싫어하게 돼서 제 인생이 수학 때문에 망가졌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항상 탑인데 수학이 언제나 이렇게 밑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평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별 그런 것도 없었지만 저희 친정어머님은 대학 안 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죽는 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너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항상 또 식구들이 다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때는 뭐 중고등학교도 다 이게 뭐 인류, 이류 막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다 셋업을 입고 딱 다니면 부모님이 너무나 그게 뭐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 때는 이제 뺑뺑이지만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대열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근데 사실 저는 수학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하루 전날 막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수학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저희 때는 그 대학교 본고사에 그 수학이 과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점을 안 넘어가면 딴 걸 다 만점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독서실을 정말로 딱 한 달 끊어가지고 기본 정석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어쨌든 그 40점을 맞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한 게 이제 몇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미분 꼭 나올 만한 거. 그때 이제 포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40점을 맞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짠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니까 이제 오빠가 어떻게 쳤냐 그래서 보니까 40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40점이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답한 걸 이렇게 보더니 대학 교수들은 이게 푸는 것도 5점씩 줘. 뭐 이래가지고 다 하니까 40점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오빠가 대학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지 매기는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점수를 줬다고 그 교수님이 준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결과 나올 때까지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살았는데 40점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있었거든요. 미분적분 뭐 이런 것도 확률 같은 거는 제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아예 그래 뭐 제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대학을 들어갈 때 수학하고 상관없는 학과가 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게 사회학과였거든요. 사회학을 들어가면 내가 수학을 1도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어쨌든 사회학은 내가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면 뭐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래서 사회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전공 필수에 뭐가 있냐면 사회조사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통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망했다 싶은 거예요, 인생이. 나 수학을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또 해서 제가 이제 그걸로서 더 이상의 아무런 커리어를 못 가진 거예요. 수학이 너무 싫고 수학을 하고 싶지도 않고 수학만 보면 이가 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과 이제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수학을 안 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내가 그때 수학만 포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언제나 마음속에 조금 이게, 그래서 그 송혜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직문수 일기를 들어올 때 정말 내가 수학과 한번 화해를 해보고 싶다. 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도 화해를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뭐 증오 비슷한 이런 과목들, 이 수학이란 과목과 정말 한번 화해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인사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화해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 참 강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저만 외딴 섬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을 다 알아듣고 이런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 선생님이 대답도 하고 또 딴 사람이 거기 이어서 또 질문을 하는데 저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문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문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제가. 질문만 없으면 그 수업을 그냥 따라가겠는데 질문 때문에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 거기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선생님 설명이나 본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질문을 들으니까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적응된 상태여서 충격은 덜 받았는데 일기 때는 내내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질문도 모르지만 답도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직문서 일기를 시작할 때 아들이 직문서를 할 건데 엄마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주 쉽게 가르쳐 준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코사인 탄젠트 이거 제끼는 거 그것 좀 한번 들어볼까?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탄젠트 가르쳐 주냐? 하고 물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탄젠트 가르쳐 줘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순진하게 탄젠트 배우러 들어온 거예요. 뭐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줄 알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꼬임에 넘어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탄젠트고 무슨 초등학생이야. 근데 이왕 들어온 것도 또 포지션도 있고 제가 마음대로 또 나가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그냥 개근만 하자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탄젠트라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를 통해서 탄젠트가 왜 나왔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맥락을 알게 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미분 따로, 적분 따로, 탄젠트 따로, 확률 따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문수를 통해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구나. 미분적분이 따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구나. 제가 딱 하나 배운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옛날에는 요거 떼고 그 40점 받으려고 요거 떼고 이래가지고 아주 얄팍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수학이 그냥 집합부터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길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직문수를 듣고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탄젠트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탄젠트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직문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2기를 들을 때는 조금 더 얄팍하게 1기를 들었으니 처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얄팍하게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한 번 들었으니까 이해도 조금은 더 잘하겠지.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똑같은 거 가르친다는데 두 번이나 듣고 모르겠어? 이러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직문수 2기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기보다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한번 들었다는 자괴감까지 이제 저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짐이 올라오면서 아, 뭐야, 이거 내가 삼기를 하면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사람을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수학은 너무 어렵고 뭔가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나 혼자라도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송혜림 선생님이 그럼 둘이서 같이 해봅시다 하고 이제 뭐 이런 책을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미분 책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늙으면 새벽에 잠이 안 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미분 책을 꺼내놓고 이제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 그래도 2기까지 했으니까 뭐 하나는 좀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뒤에 답도 있는데 답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공부하다가 손 놓고 그냥 수학을 관두게 됐어요. 아, 내가 이제 3기를 한다면 절대 꼬임을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다가 10기를 해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병신이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 초등학생처럼 가르쳐 줄게요. 이래가지고 아, 내가 또 꼬이는 것 같은 약간 의심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수학을 해보겠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말 시간이 이제 온전히 저희 시간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한 20년, 30년 우리 큰애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독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간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제 시간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아 정말 24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앞으로 10년, 맥시멈 15년 이렇게 살 거다 생각을 하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루틴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뭐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난데없이 이제 다시 수학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꼭 수학은 아니겠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들이 8월 달에 한국에 오면 몇 년 만에 오나 보니까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잘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줄 때 어쨌든 이 기회를 좀 잘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어쨌든 수학과의 그런 것들이 풀린 거는 아니까 정말 이렇게 저 같은 아들이 저 같은 허들을 넘어보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배울 게 있겠다고 하니까 정말 초등학생이 된 그 느낌으로 한번 수학 공부를 해보고 싶고 또 수학과 철학이 뭐가 다르냐는 문제에서 이상하게 이제 말이 좀 혼나가긴 했는데 우선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수학을 없앤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썩었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지만 수학을 안 가, 수학과를 없앨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저는 파독학과는 없애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수학과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수학을 그런 식으로 안 배웠으면 이렇게까지는 좀 싫어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항상 있고 또 제가 부모였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항상 자녀를 키울 때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얘가 뭐 해서 먹고 살지? 항상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부모가 독불장군으로 너는 너가 재밌는 공부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대물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평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 평가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속에서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철학과 수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종교인이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 오후에는 이렇게 철학책을 읽는 걸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집에 철학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교육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속에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에 수학은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결론을 맺고 말이 주절주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왕엄스는 이런 시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게다가 시간 지나면 다음 주에 하시죠 하고 끝낼 거고요. 그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흘러가도 괜찮거든요. 두서없지 않고요, 사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대화에 끼고 싶으시면 이 어떤 대화에 끼셔도 좋습니다. 한 10분 안에 얘기는 좀 정리를 좀 할 생각인데요. 오늘의 어떤 대화는 어떤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을 굳이 어떤 왜 어떤 뭘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왜 그럼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굳이 수학이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어떤 이제 제가 드렸고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으로 적어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철학과 수학을 보통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이 그러면 철학과 대비돼서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이제 수학 초보님께서 해주신 답변 중에 뭐가 들어갔냐면 수라는 답변이 들어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수에 대해서 신경 쓰시나요? 뭐 예를 들어 얼마 버냐? 내가 얼마 갖고 있냐? 이거 다 수죠. 그 점수 얼마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은 수라는 개념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시작한 거는 화폐 개념이 시작되면서부터이기도 하잖아요. 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리소스를 수로 환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어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수는 분명히 철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철학의 방식은 반드시 비단 숫자를 토대로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핵심 아니죠. 수학은 정말 말 그대로 수학이에요.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학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릴 때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되게 IT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수를 신경 쓰고 살면 그 수를 신경 쓰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내 어떤 생각의 방식들을 좀 돌아보고 싶다. 정도가 어떤 왕엄수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왕엄수에서 소위 뭐 미적분학이니 서형대수학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긴 하겠지만 이 어떤 방식이 오늘은 이 미적분학에 이걸 하자 이게 아니라 저희 생각의 방식에서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맞닿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지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냈겠구나.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내지 혹은 사실은 난 이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클릭이 되게끔 하는 게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수긍이 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진짜 대화하다가 마칠 거예요. 대부분. 뭔가 제가 쓸 때도 있겠지만 그 쓰는 게 그렇게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것들이 납득이 가는 시점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트레이닝도 드릴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트레이닝. 하지만 그 어떤 목적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수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묻는 거기도 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수학을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는 없으니까 가 만약에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도 있는데 생각의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과정에서 수라는 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어떤 분들 입장에서 내가 한 10년 후에 은퇴를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얼마를 모아놔야 되느냐?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 이거를 계획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걸 신경 써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다면 그러면 이게 내 어떤 문제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늘 조금 더 파고드는 질문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당연히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는 답이 없어요. 각자의 방식들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혹시 반론이 있으면 듣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학에서 이게 적어도 수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수라는 걸 고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제가 뭐 수학과 철학의 어떤 비교로서 수를 꺼냈습니다. 아까 수학 초보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한 단면이었어요. 혹시 더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서 좀 얘기를 끊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도 괜찮고 없으시면 계속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어떤 시간들은 대화로 채우는 시간. 그래서 전 사실 공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위 그 프랑스에서 이제 소위 이제 살롱에서 공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 귀족들이 그냥 어디 괜찮은 데 앉아가지고 만담 내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게 사실은 진짜 공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수를 신경 쓰는 거는 왜냐라고 더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수냐? 왜 그 방식으로? 물론 수에는 소위 말해서 어떤 십진법도 있고 뭐 이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십진법 문제도 있지만 그거 전에 수를 신경 쓰는 이유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죠. 많은 센스에서요.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수학을 굉장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편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너무 너무 편한 거예요. 어떤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떡락하는 이 그림을 수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좋은 것과 별개로 이 편의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인간은 앞으로도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대체할 만한 거는 별로 인간 문명상 별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마도. 그러면 왜 그럼 수가 편하냐? 라는 거를 좀 더 들어가서 파고들어 보고 싶거든요. 왜 수로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의 인생 어떤 내 방식에 있어가지고도 왜 이게 굉장히 어떤 좀 클릭이 되느냐? 약간 그렇게 물었을 때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저는 어떤 거랑 비교해 보고 싶냐면 문자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것도 좀 비슷한 정서인 것 같아요. 어떤 소위 이제 세종대왕이 어떤 이제 후민저금을 창제했던 거를 염두에 둘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자랑 한글의 어떤 대비 성격으로서 생각해 보기가 좋잖아요. 숫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산입니다. 내가 몇 가지 숫자만 알고 있으면 다 조합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연산이 있기 때문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연봉 어떻게 계산해요? 월급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기본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몇 가지만 알면 그것들을 몇 가지 연산.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이 어떤 왕엄수 컨텐츠를 나중에 보실 어르신들이 보통 어떤 생각들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수학은 뭐만 알면 돼요? 사칙연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왕엄수는 정말 사칙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칙연산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정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계산기 두드릴 줄 알면 돼지가 보편적인 정서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적어도 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편의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연봉을 월급으로 하려면 12로 나눠야 돼. 내가 은행으로부터 얼마 받을지 알려면 이 기본적인 더하고 곱하고에 대한 계산은 필요해.
왜 한글이 편했던 거예요? 몇 가지 자음보험의 조합으로 이 많은 한자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컸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각자의 어떤 점들은 우리가 수학을 왜 신경 쓰느냐. 물론 어떤 시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맥락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서 수라고 하는 거는 떼려야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수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거랑 내 방식으로 클릭이 되는 가운데 아닌 거랑은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고 그게 많이 달라요 사실. 자 그랬을 때 그 제가 오늘 다음 시간을 대화하기 위해서 남겨놓고자 하는 질문만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 질문에 꼭 답하는 형식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본인 혼자 생각해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는 것도 다음 시간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덧셈과 곱셈이 뭘까? 여러분들 덧셈 곱셈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 뭔가를 벌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저희 음식 보면 다 뭐 확인합니까? 칼로리 확인하잖아요. 새끼 먹으면 칼로리 안 더하세요? 얼마겠네. 아, 라면 먹으면 1000칼로리. 이거 안 하세요? 더하고 계시잖아요. 안 곱하셨잖아요. 왜 곱하시지 않고 더하시는지는 왜 더해야 되냐 이거죠. 왜 안 빼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엔 뭐가 있는 거냐면 근데 어떤 맥락에선 여러분들이 곱하신단 말이에요. 연봉을 구할 때는 월급을 12번 곱하죠. 물론 11번일 수도 있어요. 세금이 있으니까. 맞죠? 13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숫자를 어떻게 곱하고 더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더하는 거는 그럼 무엇이고 곱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달라요가 질문이에요. 좀 더 적합한 정서는. 왜 어떨 때는 더하시고 어떨 때는 곱하시냐?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수학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방식의 생각.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수학 초보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마 길려면 아마 한 15년 살 것 같다라는 이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예측이랑 내 어떤 기대치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한 이 숫자와 숫자를 그렇게 내리게 한 연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맞고 틀리고는 그다음 문제고. 맞죠? 그랬을 때 내가 또 언제 더하느냐? 내 생각의 과정에서 난 언제 곱하고 있느냐? 이 두 개는 뭐가 같느냐 다르냐?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곱셈입니다. 공리의 개념을 만드는 게 곱셈이니까요. 그래서 요 얘기들을 좀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어떤 개념들이 나오게 될 거냐면 자연스럽게 왜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클릭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학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정서보다는 수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내가 수랑 관련해서 생각하는 나만의 방식들을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연산해서 그러면 내가 언제 더하고 내가 언제 곱하는지를 좀 명료하게 좀 하고 싶어요.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레퍼런스 이것저것 책들 찾아보셔도 나오겠지만 뭐 예시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하는 과정을 좀 돌아보고 싶어요.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첫 시간에 뭘 나눌지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어떤 소위 이제 어르신들이 수학 싫어하는 정서에서 수학은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맞아요. 근데 사칙연산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을 좀 더 이해해 보자 이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얘기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 얘기를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얘기들 중에서 어떠셨는지 그 강하우 씨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제 수학 초보님 그 직문수 비판하시는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좀 이런 어떤 이제 어떤 기대가 있다 내지 이런 식으로 좀 되어지면 좋겠다 내지 근데 기본적인 왕임수 컨텐츠는 수학 초보님 떠드는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시간은요. 근데 이 떠드는 목적대로 가다 보면 이게 좀 클릭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설계를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이 수다에 끼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 제 입장에서는 단지 수학 초보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들이 언제 들어오실지를 모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어떤 만담을 기준으로 얘기를 만든 것 뿐이지 다른 분들을 배제하고 싶은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얘기들 중에서 어떠셨는지 그 한 짧게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속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직무수에서 볼 수 없는 네, 아주 차분한 아주 네, 거북이에 알맞는 속도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있으신가요? 네, 서현 선생님, 그 음소거 그 꺼주시고 그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진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고등학교 때 그 고3 때 삼수선 정리를 아직까지 그걸 이해 못한 게 아직 제가 42인데도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고 또 약간 처음에 좀 뭘 배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사실은 되게 수동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그런 거는 평생 잘 따라왔고 이런 스타일인데 또 갑자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실 좀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도 예, 저도 흥미롭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저도 되게 좋은 게 좋다 이런 주의인데 항상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정확하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신문 기사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수학적으로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이래저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또 한두 분 정도 더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있으신가요? 생각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수학 철학이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 그 챗 GPT에 쳐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된다고. 네,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찾은 내용을 슬랙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수학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납득하려는 정서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다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대로 클릭하는 법들을 익히고 생각의 방식으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해나가도 이게 뭐 어떤 그 보편성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내가 의미 있는 사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자신감을 좀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